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 가볍게 신을 경량 등산화를 찾고 있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은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재입니다. 제가 예전에 이 토아와 챌린저의 비교 언박싱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토아를 한 100km 이상 신어보고 리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겨울 시즌에 딱히 맞는 신발은 아니지만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신발 신고 저는 한 100km 조금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. 짧은 산행도 했었고 긴 산행도 했었고 가벼운 배낭을 메고도 걸었고 무거운 박배낭을 메고도 산을 탔었어요. 그렇게 좀 타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험한 산에 갈 때보다는 편안한 길들, 예를 들면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국립공원 산들 또는 그냥 둘레길, 트레일 그런 곳을 걸을 때 좀 적합하지 않나. 제가 한북정맥을 갔을 때 거기는 길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. 그런 곳을 가다 보면 이제 가파른 내리막 같은 곳에서 작게 튀어나온 바위 같은 걸 밟고 내려가거나 반대로 이제 가파른 곳을 바위 같은 걸 밟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약간 신발이 튼튼하게 버텨주질 못하더라고요. 심지어 그때는 배낭까지 무거운 걸 메고 있으니까 발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. 불만사항은 그거 하나가 다였어요. 불만사항은 이제 신으면서 생긴 불만은 그게 전부였고,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불만인데 이제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, 토아 같은 경우는 발볼이 와이드나 일반이나 나눠져서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로 나오는데, 이 하나로 나오는 토아가 발볼이 꽤나 넓습니다. 보통 캠프라인 같은 경우가 한국인들 발에 잘 맞게 발볼이 넓게 나왔다고 하는데, 이 토아는 그 캠프라인보다도 더 넓어요. 이게 캠프라인 깔창이고 이게 토아 깔창인데, 이거 두 개를 겹쳐보면은 토아가 이만큼이나 튀어나옵니다. 그 발볼 넓다는 캠프라인보다도 이게 더 넓은 발볼을 가지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라인도 발볼이 넓어서 좀 안 맞는 편인데, 이거는 너무 넓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발볼이 좁으신 분들이라면 이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고, 접지력 같은 경우는 비브랑 메가그립이 쓰인 만큼 그냥 산행하면서 불만 있을 그런 접지력은 아니었어요. 엄청 잘 붙는다 이런 느낌보다도 미끄럽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, 또 이게 보시면 메쉬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을 때 좀 춥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신은 게 11월 말에 수리산 갈 때인가 그때 신은 건데 발이 좀 추웠습니다. 그때 딱 신고는 느꼈죠. 이 신발을 이제 집어 넣어야겠구나. 그래서 짧게 평을 하자면은 그냥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산 또는 둘레길, 트레일, 해파란길 이런 곳을 걸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바닥이 딱딱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피로가 없다. 신발도 무겁고 바닥도 딱딱해야지 이제 장거리를 가기 좋다고 하는데, 그 장거리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 신발 신고 한 20km 내외로 걸을 때는 크게 불편한 건 전혀 없었어요. 사실 저는 이 깔창을 기본 깔창을 안 쓰고 이제 따로 추가로 깔창을 구매해서 쓰는 편이에요. 어떤 등산화를 신던지 등산화를 구입하면은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깔창은 좀 상당히 퀄리티가 안 좋아서 요거는 빼버리고 툴리스 로드러너나 까미노 깔창이나 약간 그런 사제 깔창을 구입하는 편인데, 그런 거 해봤자 3만원 안 하니까 그런 거 구입하고 깔창을 깔면은 제 기준에서는 장거리 걷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. 물론 이걸로 30km, 40km 걸어보진 않았는데 우선 한 20km 가량 걸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고, 오히려 이게 더 가볍고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관절에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의 선택이겠죠. 오래 걸으면서 발바닥이 편할 것이냐, 아니면 조금 더 가볍고 푹신한 신발을 신음으로써 내 관절에 조금 더 도움되는 신발을 선택할 것이냐, 그거는 개인 선택에 맡기면 되겠고, 내구성이 안 좋다고 말이 많았어요. 어떤 블로그 리뷰를 보니까 2번 신고 찢어졌다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, 저는 꽤나 험한 산들을 신긴 했지만은 잘 버텨줬습니다. 당연히 한 6번, 7번 정도밖에 안 신었는데 벌써 찢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, 아웃솔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신을 것 같아요. 내구성도. 이 신발이 지금 호카에서 가격이 22만원인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, 솔직히 저는 22만원 주고는 못 살 것 같아요. 저는 30% 할인할 때 사서 15만원에 샀는데, 15만원이면은 이제 가볍게 신을 경등산화 또는
뭐 장거리 하이킹화 뭐 그런 신발로 쓰기 나쁘지 않지 않나. 근데 만약에 내가 등산화를 한 켤레를 살 거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걸 사시는 게 좋아요. 또는 뭐 설악산 또는 북한산 이런 바위 많은 산들을 간다 그래도 요거보다는 다른 신발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본인의 이제 산행 스타일에 따라 신발이 당연히 달라지는 게 맞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잘 정비된 등산로만 다닐 때, 아니면 이제 둘레길 뭐 요런 곳을 다닐 때 추천하고, 겨울을 제외한 3계절에 가볍게 신을 경량 등산화를 찾고 있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가격 대비 이 신발만의 특별한 장점 딱히 모르겠어서, 만약에 저보고 또 살 거냐, 그러니까 이 신발을 다 신고 나서 이 신발을 또 살 거냐 하면은 뭐 저는 이걸 또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요새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신발이 워낙 잘 나오니까 아디다스 등산화나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것들을 그냥 살 것 같아요.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겨울 제외, 험한 산 제외, 무거운 백패킹 배낭 맸을 때 제외, 그리고는 다 신을만 하다. 그리고 발볼 좁은 사람도 제외,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신을만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요걸 신었으니까 또 챌린저를 꺼내서 신어야 되는데,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겨울에 신던 다른 가죽 등산화가 있어서 그걸로 겨울을 보내고, 내년 봄에 다시 챌린저를 신어서 리뷰를 해볼게요. 어떤 분이 이제 챌린저 리뷰 언제 올라오냐고 댓글을 남기시긴 했는데, 챌린저 리뷰는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짧게 뵙겠습니다.